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우리가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참 백년해로 하자고 주례 스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죠? 주변에 또 요즘은 주례 스님이 또 잘 없죠. 부모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 대신에 뭐 이렇게 가벼운 시를 낭송한다든가 부탁의 말을 이렇게 하면서 간단히 이렇게 하는 시대로 변했죠. 그러나 다 같은 말은 뭡니까?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고 그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죠? 뭐 돈이 없을 때나 또 힘들 때라도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라는 그죠? 그런 메시지들이죠. 저 역시도 뭐 젊을 때부터 주례를 좀 써봤습니다만은 주례의 어떤 얘기는 다 좋은 말들이죠. 항상 그죠?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가라.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말들을 그죠? 아무래도 기쁠 때보다는 슬프고 힘들 때 서로 위안이 돼주고 서로의 의자가 돼주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시대는 뭡니까? 참 결혼도 많지만 이혼도 참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OECD 각 국가 중에서 그래도 한 9번째 정도 작년 기준입니다. 한 9번째 정도 이혼이 많답니다. 그러나 또 1등 하는 곳도 있어요. 바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1등이라네요. 그래서 연간 한 30만 상이 결혼을 하는데 이혼이 조론도 포함이 되겠죠. 연간 한 10만 상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아니고요. 오랫동안 결혼한 사람 중에서 그죠? 10만 상 정도가 연간 이혼을 하고 새로운 또 이렇게 커플이 탄생하는 것이 한 30만 상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왜 이렇게 살면서 이혼을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뇌에 차도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는 다소 간의 성격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멘탈의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꼭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혼해야 되는 그죠? 이혼을 해야 그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10가지 테마를 오랫동안 철학관하면서 직접 상담한 궁합을 보면서 실제로 결혼하자고 요즘 오는 궁합도 보러 온 사람이 많지만 이혼에 대해서 상담이 더 많습니다. 그죠? 살아야 될까? 그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은 별거를 해야 될까? 또 이것도 못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10가지 정도의 테마를 추려봤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지만 첫 번째 이혼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외도입니다. 외도 그죠? 다른 거는 여인들은 뭡니까? 좀 돈이 없어도 알바를 해서 먹여 살리고 같이 이렇게 힘을 북돋고 이러는데 이 외도란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고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정하면 더 꼴 보기 싫고 똥끼님이 성낸다고 그죠? 오히려 잘난 척하면 더 미워지고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미운 것이 외도라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은 뭡니까? 나의 사랑은 다 노면서잖아요. 너가 하면 불륜이고 그죠? 나의 사랑은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남이 그것을 치부하거나 욕하는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 예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사과가 이게 또 다음 재범이 없어야 되는데 자 제가 오랫동안 철학관 하면서 한 번도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 피운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한 사람이 늘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고기도 먹던 사람이 하는 거고 맛을 느낀 사람이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아예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맛을 몰라서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는 거죠. 그건 한 번 맛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의 지혜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한 번만 일어난 바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한 바람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늘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상처를 두게 되고 결국은 이혼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바로 성격입니다. 그죠? 성격은 뭡니까? 우리가 성격도 있고 성격이 있죠. 내만에 위해 또 어떤 뭡니까? 잘난 척하는 거, 그죠? 내만의 뭐 음식은 입에 맞는 거, 그죠? 이런 거 뭐 자기 위주 좀
이기적인 게 많이 들어가죠. 성적 차이는 뭡니까? 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서로 학궁을 한다든가 밥일도 해줄 의무가 있어요. 요즘은 요 앞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부인네가 남편이 안 해준다 해서 이혼을 하고 실제 가버린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또 성불구들이 요즘 많습니다. 뭡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또 인스턴트도 많고요. 그 조기적으로 발기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죠? 또한 이 어떤 옛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상처가 생겨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발육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성욕구가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이 모든 게 이혼 사회이게 되면 내가 만족을 못 세.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남편 뭡니까? 만족을 못 세게 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죠. 소유욕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매절 결자죠. 매절 결자, 혼이라는 혼자죠. 맺어놨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 계약 관계는 도덕적인 거, 그죠? 사랑적인 거, 책임감, 금전, 건강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같이 함께 소중히 그죠? 가까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욕이란 뭡니까? 내가 니하고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부리듯이 노예를 부리듯이 착각한다는 거죠. 항상 이 부부는 뭡니까? 맺어놓은 결혼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항상 뭡니까? 나를 낮춰서 겸손해야 되고 그저 한결같은 마음을 줘야 되고 또 내일 또 내일 모레도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계약을 파기할 때 결국 이혼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이혼할 수 없는 세 번째야 처신 태도입니다. 뭐 처갓집도 있고 시댁도 있겠죠. 또 자식에 대한 태도, 뭐 주변에 뭐 지인들한테 가서 내 부인 얘기를 함부로 한다든가 남편 얘기를 너무 없산 얘기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처신 문제, 그죠? 이런 것에서 또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이 닫히고 꼴도 보기 싫어지고 말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이런 처신과 태도에 의해서 그것 또한 보기 싫어서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자,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는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줘야 되는데 돈을 벌어왔다 안 벌어왔다 뭐 그죠 자영업이 됐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늘 불안 요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고 또 봉건적인 사상이 많아서 가부장적인 어떤 지시를 한다든가 그죠? 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죠? 잿더리 가져와라 뭐 물 가져와라 그죠?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어떤 사상에 빠져 있어서 갑질이죠. 이런 것이 가정 내에서도 갑질이 있는 거죠. 항상 같이 도와가면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하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것도 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안정을 못 주면 정말 짜증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 현대사에서는 가장 크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다. 자,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이혼할 수 없는 이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유혹과 그죠? 이성, 주식, 그죠? 유혹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코인도 있고 펀드도 있고 그죠? 복권도 있고 이런 유혹이 기가 얇아서 늘 탕진해서 가정을 위험하게 빠뜨리고 그죠? 뭐 이렇게 빚덩이가 된다든가 이런 남의 유혹에 너무 약해서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바람이 앞에 등불 같아서 집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또 이렇게 홈쇼핑하고 보면서 너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시게 버리고 그죠? 마음껏 그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죠? 홈쇼핑 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면 다 시게 버리니까 그죠? 이런 것들 그래야 뭐 채워진다고 안 채워지면 또 우울증이니 많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 간섭하기도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경제적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죠? 눈덩이처럼 쌓여서 결국은 이혼으로 가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섯 가지는 아무래도 건강이죠. 건강이고 100세 시대니까 그죠? 몸가짐이나 특히 남자들은 늙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 이런 것도 어떤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것이 안 되면 또 꼴 보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집안에서도 내가 맺어놓은 상태니까 몸가짐도 깨끗이 해야 되고 늘 샤워도 잘해야 되고 냄새도 좋은 냄새를 해야 되고요. 특히 여인네들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인네들이 냄새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몸가짐을 깨끗이 해야 그것 또한 이혼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혼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7번째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는 정말 뭡니까? 같이 쉬는 날 등산도 좀 하고 싶고 뭐 차박도 하고 싶고 뭐 나들이랑 처갓집도 그죠? 우리 뭐 시댁도 가고 싶은데 뭐 맨날 자야 된다 힘든다 그죠? 뭐 고통스럽다 허리 아프다 뭐 아프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른 거는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죠. 그래서 뭐 쉬는 날 그래도 그 이 짧은 세월에 뭐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시장도 좀 같이 가보고 그죠? 이렇게 뒤에서 뭐 뭡니까 바구니도 좀 들어주고 같이 쇼핑도 좀 하고 이러고 싶는데 맨날 피곤하다 내일 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혼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내 피곤하다 뭐 힘든다 이래 하니까 그것 또한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것 또한 이혼 사유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8번째가 있습니다. 직업의 변화. 맨날 직업을 몇 년을 좀 때려치우고 힘들어치우고 상사가 뭐 꼴보기 싫어치고 힘들어 그죠? 꼴보기 싫어 때려치우고 또 돈이 적어서 때려치우고 뭐 바람 불어서 때려치우고 추워서 더워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근면성실 그죠? 인내심이 없는 사람 이것 또한 뭡니까?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있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때려칠 줄 모르니까 그죠? 불안한데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집안에 안정을 주지 못하니까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또 뭡니까? 너무나 사랑했지만 9번째입니다. 과소비죠. 과소비. 내 능력에 벗어나서 너무 외제차를 탄다든가 그죠? 뭐 남하고 싶으면 큰 아파트 들어가서 사실 관리비 내기도 힘들고 그죠? 내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뭐 경상도 말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불안감 그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 다 써버리니까 자식은 어떻게 하면 나의 노후는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는 이런 불안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 적절히 우리가 30, 30, 30이라지 않습니까? 부동산 30, 현금 보유 30, 30은 우리가 적절하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지갑의 갑자가 이렇게 한 면이 열려 있는 거죠. 한 면은 좀 3분의 1을 쓰라는 거죠. 그런데 뭐 너무 과소비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남자들이 또 평균 연령으로 봐서는 한 15년 빨리 죽지 않습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많다는 거죠. 자, 10번째는 뭡니까? 한결같은 관심, 사랑, 칭찬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약속한 초지일관이죠.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것을 늘 명심을 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칭찬을 하고 관심을 주고 이렇게 늘 창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결혼했으니까 뭐 내 맘대로 하고 대충 이렇게 하고 그죠? 별 관심 안 주고 그죠? 내가 뭐 결혼만 했으면 되지 사랑한다 말을 왜 하냐 그죠? 특히 경상 남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속으로만 사랑하고 표현을 잘 못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뭡니까? 삶의 어떤 재미와 어떤 이런 걸 주지 못하니까 그것도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드리지만 이 영상은 중년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 그죠? 내 아들, 딸이 시집 장가를 보냈을 때 내 사이를 보는 관점, 그죠? 또 이렇게 뭡니까? 며느리를 보는 관점에서 오늘 이 10가지를 잘 생각해서 보는 기준점, 이 판단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끼가 있는지, 그죠? 돈을 뭐 직업이 꾸준할 오래 할 수 있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마 그 사람 점수를 매기는데 또한 딸이나 아들인데 이야기해 줄 때도 이 영상을 듣다 보면은 이거는 실제 제가 철학관에서 30년간 하면서 정리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이혼을 하는지, 이혼이 신만상이 하지만 다 이유 없는 이혼은 없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막고자 그죠? 이런 영상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자식 내 결혼시키고 내 며느리를 보고 내 사이 볼 때 이런 걸 잘 봐라 이렇게 또 이렇게 내가 직접 전달이 안 되면 이 영상을 전달을 해주세요. 그 사람 간 봐라. 그리고 네가 결혼할 때 참고를 해라. 이렇게 도움도 되겠죠.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한 이 영상이 또 결혼해서 잘 사시다가 이혼을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참고 견디는데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100년 해로 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참으면 100날이 편합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센 바람도 바람은 바람일 수밖에 없고 또한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다 속에는 조금은 남아있겠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든 어떤 사건이 생겨도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참고 견디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한 번에 뭐 그 더 이상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한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런 성격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고 그죠? 또 배움의 차이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현실의 차이도 있겠고요. 가정마다 가가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유가 다 틀려요. 이 상담을 해보면 그죠? 그래서 내하고 내 가정이 이렇다 했으면 남의 가정 똑같이 비교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요. 그죠? 내가 내 꼴이 안 돼봐서 내 처지가 안 돼봐서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이 바람이 안 나봐서 아이고 그까지 뭐 어때 남의 얘기는 사실 쉽게 하거든요. 그러나 본인의 이야기가 됐을 때는 참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시 시간 고맙고요. 오늘 그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알림을 주시고요. 여러 사람에게 자식들의 공유하셔서 같이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네, 이혼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결혼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청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